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을 다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북한은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2배 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의 신규 확진 건수도 하루 1000건을 넘어서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애너하임 도서관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4세의 소년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는 일요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할리우드 일대 교통 통제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다우존스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을 다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백악관 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공개 회의를 소집한 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6개 나라가 북한의 ICBM 발사 논의를 위해 소집을 요구했고 중국 등이 회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서 열리게 됐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가 대북 추가 제재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an issue for all of us. The DPRK's pursui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ballistic missile delivery system poses a threat to every member of the global community. 안보리는 지난 2017년엔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이번에 불투명합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중국 유엔 대사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셜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ICBM 추가 발사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at has played out over the course of the past months and will continue to play out.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도 각각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북한이 어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형인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대성공을 거뒀다면서 핵 무력을 과시했는데 현란한 촬영과 편집 기법을 동원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이어서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자 화염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오며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1단 로켓에 이어 2단 로켓까지 분리됩니다. 다양한 각도의 지상 촬영뿐 아니라 드론 촬영으로 추정되는 공중에서의 발사 모습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약 6,200km 고도에 1,092km의 비행거리, 비행시간은 약 67분이었다며 상세히 재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대성공, 기적의 승리라며 자평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영상에서 영화와 같은 편집 기법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화성 17형 미사일은 느린 화면을 사용했고 시계를 보던 김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사 신호를 주는 연출도 넣었습니다. 핵무력 완성 선포에 이어 사정거리 15,000km ICBM 개발까지 모두가 수령인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임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LA 카운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2배 늘면서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주 집계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월요일 신규 확진자는 370명으로 집계됐고 화요일은 429명으로 59명이 늘어났습니다.
수요일 신규 확진자는 714명으로 늘어나더니 목요일은 734명, 오늘은 앞자리 숫자가 달라진 8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부스터샷 접종과 고위험군, 고연령층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인 BA2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집계한 일주일 평균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14.7%로 그 전주인 6.4%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해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주 1일 확진자 수가 25만 명에서 30만 명을 오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 전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발견되고 있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이 23.1%를 차지해 그 전주인 14.2%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뉴저지의 신규 확진 건수도 하루 1000건을 넘어서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한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 건수는 1143건으로 이틀 연속 10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 22일 500건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 건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최근 확산세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인 BA2 변이 확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달 초 BA2 변이에 따른 주내 감염률은 이미 3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BA2에 의한 정확한 감염률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주 보건당국은 BA2가 조만간 지배종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BA2 변이의 전염력은 기존 오미크론에 비해 30% 이상 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확산세는 감염 재생산 지수 증가 추세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5로 전날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해당 지수가 1을 넘어서면 감염자 1명이 또 다른 감염자를 만들어낼 확률은 수치상 100%가 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의 면역력 약화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처 대폭 완화까지 더해져 BA2 변이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에는 애너하임 도서관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14살의 소년이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걸어가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은 맞자마자 쓰러져 기절한 듯 보입니다. 주먹을 휘두른 남성은 쓰러진 남성을 쳐다보며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납니다. 지난 3일 애너하임 도서관 감시 카메라에 찍힌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 사건을 접한 경찰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가해 남성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키가 크고 몸무게는 200파운드가량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여러 봉지의 옷을 들고 있다는 점에 노숙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14세 소년이 놀이기구를 타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소년의 신원은 타이리 샘슨으로 밝혀졌으며 미주리에서 가족들과 여행을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리가 추락한 놀이공원은 올랜도의 관광지구에 자리한 아이콘 파크로 소년이 탔던 기구는 지난해 말 새로 개장한 자유낙하기구인 후리폴이었습니다. 430피트 높이의 이 놀이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립형 낙타 스타일 타워로 공원 웹사이트에 나와 있으며 305피트인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습니다. Our hearts are broken for that family of the young man, and again,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work with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get to the matter of this. 경찰은 사고 원인이 기계 결함 때문인지 소년의 실수 때문인지를 놓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오늘 낮 LA 한인타운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됐는데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차량 도난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 용의자 2명이 검거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LA 한인타운에서 용의 차량과 경찰차의 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대의 헬기까지 동원된 이번 추격전은 3시 10분쯤 오가와 호바트 교차점에서 용의자들이 투항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도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아 포르테 차량에서 백인과 흑인 여성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격전으로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벌어졌습니다. 오는 일요일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할리우드 일대 교통 통제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할리우드 일대는 이번 주부터 교통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과 인접 도로들이 통제 구간인데 특히 할리우드 블루버드 선상 오렌지 드라이브와 하일랜드 애비뉴 사이 도로는 오는 30일 오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행사 전날인 내일도 인근 도로 대부분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한편 팬데믹 사태로 2년 만에 돌비 극장에서 치러지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일요일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 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토부 보고를 찾아 다주택자 규제를 살펴보라며 규제 완화 방향을 주문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인수위가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를 윤석열 당선인이 찾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28차례 바뀐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부동산 규제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 윤 당선인이 업무 보고에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인수위는 주택 공급 계획을 서둘러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여성가족부 업무 보고는 다른 부처보다 훨씬 짧은 단 46분 만에 끝났습니다.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를 다른 부처로 분산시키거나 대체할 다른 정부 조직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회가 정치적, 이념적 의사결정을 했다고 했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원안위가 재탄생하라는 표현의 주문도 내놨습니다. 또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세부 실천 계획을 수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마리우폴 극장 폭격으로 약 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선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군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그제 해상에서 미사일로 키이우 외곽의 군 연료 저장 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헤르손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장성급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키이우 인근에선 러시아군에 대한 역공도 시작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는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시 당국은 러시아군의 극장 폭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약 3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의회의 류드밀라 데니소바 인권감독관이 자국민 40만여 명이 자의에 반해 러시아 영토로 이주당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작전 대상으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돈바스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Что позволяет,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ну, сосредоточить основные усилия на достижении главной цели – освобождения Донбасса. 러시아 국방부는 이어 러시아군 1,350여 명이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군 전사자가 약 16,1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화학무기나 핵무기의 사용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종식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이 여파로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인 작가들이 팬데믹 종식을 희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는 뜻을 모아 2년 만에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배너를 걸친 다이애나 왕세자비, 루이비통과 슈프림이 협업한 최신식 재킷을 걸친 제임스 딘. 과거 유명인들이 요즘 유행하는 최신식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름답던 과거, 그리고 새롭게 누릴 미래를 표현한 이 작품들은 팬데믹 시대가 종식되고 예전처럼 안전하고 평화롭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제 옛날의 팝컬처와 요즘의 팝컬처를 결합해서 이제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을 담은 작품들도 많습니다. 아직도 끝나진 않은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시대에 맞춰서 다시 리즘하고 다시 시도하자라는 의미로 이번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초현실주의와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표현한 이번 전시회에는 10여 명의 한인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이어지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증권시장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주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리 인상 여파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죠. 이번 주 주식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일단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이제 이틀 오르고 이틀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승한 주로 마감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다는 거죠. 다우존스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에 비해서 107포인트를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0.3% 오른 거니까 거의 찔끔 올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네스닥하고 S&P 500은 각각 지난주에 비해서 1.9%와 1.8%를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른 거죠. 특히 이제 네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1년 최저치까지 무너졌다가 찍고 나서 바닥을 이제 거기서 올라온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8%, 이번 주에 2%, 거의 10%를 폭등했다는 얘기죠. 무지막지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네스닥이 12.6% 정도가 이제 떨어져 있는 거고, 다우존스와 네스닥 같은 S&P 500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가 이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그 주식 매도 심리가 매수 심리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매수세가 강세를 나타냈죠. 투자 심리를 진정시킨 호재 무엇입니까?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심리가 팔자에서 사자로 바뀌는 거는 진짜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금방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에 매번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저가의 매수에 나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뒷방을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매번 당하는 케이스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세가 제대로 연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에 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올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일단 초반에 잠깐 강했다가 막판에 가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180도가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약했던 것도 이제 뭐 등락이 심했지만 막판에 가서는 상태가 더 좋아진 상태로 끝났다는 거가, 나만 빼고 장이 오를 것을 조바심 내는 심리가 매번 투자 심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번 주 내내. 오늘은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 이번 주 내내 그 반도체주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주의 그 주도주 어땠습니까? 이번 주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뭐 강한 반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네스닥을 움직인 것 중에 중국 주식들의 강력한 반격이 있었습니다. 또 플러스 반도체 뭐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AMD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도 지난주에 바닥을 찍고 나서는 지금 뭐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30%를 폭등했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정도 만에 30%가 올랐으니까 장군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쫄병들이 따라 올라가는 식으로 같이 이제 겸쳐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초대형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그 우크라이나 악재가 좀 이어지고 있지만은 차츰 주식 시장도 좀 진정세에 접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신호가 있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큰 호재로 본다고 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상당히 뭐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모르는 변수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차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평화 협정이냐 아니냐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이 휴전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죠. 또 특히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를 0.5%씩 올릴 수 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한 것들도 이제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여파가 조금 며칠 지나면서는 또 완화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무뎌진다는 얘기죠. 투자 심리가 갑자기 변수가 생기지 않는
않는 이상은 투자 심리가 자꾸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쪽으로 일단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거가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뭐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 말씀해 주신다면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료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이제 GDP 확정치가 나오고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되고 또 목요일은 이제 시카고 PMI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 이제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 플러스 이제 ISM 생산 지수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만한 투자 심리가 예를 들어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주죠. 다음 주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